자, 여기까지 해서 자동차 분류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서 얘기하는 자동차 분류, 이거는 가볍게 좀 봐주시면 좋겠지만 거기에 관련된 숫자의 연관성 정도는 미리미리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나중에 중요한 부분 학습이 끝나고 다시 리뷰할 때, 자주 리뷰할 때, 이런 방법으로 숫자를 정리하면 되겠구나. 그때 또 외워두시면 되니까요. 그렇게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에는 가볍게 보셨지만 여기서는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계산 문제 정말 많이 나오고요. 이 개념이 잘 되어 있지 않으면 뒤에 엔진 파트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하는 부분에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머릿속에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셔야 한다라는 부분인 겁니다. 뭔데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해. 우리 승용차에 나누는 기준이 아까 뭐가 있었죠? 배기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배기량이 다니는 cc였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다.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 자, 배기량 뭐냐? 행정 최적의 부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차는 1000cc 미만. 그리고 1.6, 1600cc, 2.0, 2000cc. 그 cc 그 개념부터 일단 간단하게 좀 잡고 넘어가 볼까요? 자, cc 개념부터 간단하게 좀 잡고 넘어가 보죠. 자, 뭐를 볼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요거 보면서 설명 한번 드려볼까요? 자, 지금 보시면 플래시입니다. 이 플래시에서 보시면 이게 이제 엔진이라고 자동차 제일 앞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 엔진에서 뭔가 위아래로 열심히 움직이면서 운동을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 운동하는 그 녀석을 우리 피스톤이라고 하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생긴 모양, 이 4개가 있지만 이 4개를 하나로 떼서 보면 실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주사기 모양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기둥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동력을 만들어낸다. 엔진 내부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기둥의 개념인데, 자, 이 원기둥 안에서 동력을 만들어내는데, 자, 위아래로 움직이는 요 공간의 부피 있죠. 자,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공간의 부피가 우리 호프집에서 500cc 잔 크기 다 아십니까? 그 500cc의 개념을 아실 겁니다. 자, 500cc의 크기의 잔 크기만큼 얘가 어떻게 된다?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공기와 연료를 빨아당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야? 자, 동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엔진 내부에는 연료를 집어넣고 연료와 공기를 집어넣고 어떻게 얘를 압축해가 태워내는 작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땡기고 압축하고 땡기고 압축하고 이 땡기고 압축하는 이 움직이는 공간, 이 원기둥의 부피가 뭐야? 500cc 잔 크기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정을 하면 500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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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cc 총 500cc가 몇 개? 4개가 되고 500cc가 4개가 되었을 때를 우리 이걸 뭐라고 한다? 2000cc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2000cc 몇 기통 실린더, 이 주사기 같은 게 4개가 있기 때문에 2000cc 4기통의 엔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배기량이 다니는 cc야. 우리 cc 어디서 많이 들어봤다? 호프집에서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500cc 잔 크기 하나만큼의 그 공간의 부피에 공기와 연료를 태워낸다. 그게 몇 개? 4개가 있으면 2000cc 4기통 엔진. 대부분 엔진들이 2.0 엔진 이렇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4기통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 정리를 이렇게 해두시게 되면은 기억을 좀 오래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반적으로 이제 배기량이 뭔지 말씀을 드렸고요. 배기량이 또 뭐라고 했어요? 행정 최적의 부피라고 이야기했었죠. 행정이란 얘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주사기로 비유했을 때 주사기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예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이 높이 있잖아요. 이 높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움직이는 이 높이, 전체 움직이는 높이를 뭐라고 한다? 행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행정 동안 어떻게 만들어낸 이 부피를 뭐라고 한다? 배기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단위는 뭘 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cc를 쓴다고요. 단위는 cc를 쓰는데 cc 우리 500cc는 호프집에서 맥주 먹어봤기 때문에 그 부피는 대충 알 수 있어. 근데 1cc가 정확하게 얼만큼 되는지 잘 모른다라는 거죠. 1cc. 그래서 1cc의 개념은 우리 그
커피숍에서 각설탕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커피숍 가시면 각설탕 있잖아요. 그 각설탕 크기, 한 개 크기라고 했더니, 요즘 각설탕 없는데요? 저거 시럽 짜는, 맞죠? 요즘 다 시럽을 넣더라고요. 과거에, 좀 오래전에, 각설탕이 종이에 쌓여져서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 각설탕 종이에 쌓여져 있는 거 딱 종이를 벗게 되면 각설탕이 그 안에 두 개가 들어있어요. 두 개 중에 딱 하나의 크기. 자, 하나의 크기가 얼마나인데, 이런 거죠. 가로, 세로, 높이 각각 얼마? 1cm, 1cm, 얘가 1cm 이게 되면 이 녀석의 부피는 어떻게 된다? 1세제곱 cm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각설탕 크기 하나의 부피가 뭐가 된다? 1cc가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00cc 잔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데 맥주잔에 500개 각설탕 500개 막 넣고 막 빻아 놓으면 한 그 정도 500개 정도가 들어간다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하시겠습니다. 그래서 1cc를 뭘로 센티미터로 가면 1세제곱 센티미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고, 자, 왜 이 과정을 거치느냐? 왜 이 과정을 거치느냐? 우리는 이 원기둥, 방금 얘기했던 이 행정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최적의 이 부피를 우리는 구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구하는데 무슨 조건을 주어지느냐? 자, 여기 있는 지름을 줘요. 지름. 위에서 봤을 때 원기둥이 지름. 그리고 아까 행정이라고 표현했던 이 높이를 준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름의 단위 센티미터, 행정의 단위 센티미터가 주어졌을 때 너 이 원기둥의 부피 구할 수 있어? 이 원기둥의 부피가 뭐가 된다? 배기량이 되니까. 그래서 그 개념 때문에 1cc를 1세제곱 센티미터로 바꾼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한 기통의 배기량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하는지 이 공식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막상 무조건 외워달라라고 얘기하니까 좀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해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느냐. 자, 여기에 원을 그릴 거예요. 원을 그리기 위해서 내가 여기 1m라고 할까요? 1m의 길이를 가진 실이에요. 1m의 길이를 가진 끈, 이렇게 펴가지고 얘를 어떻게 한다? 한 바퀴 쫙 돌려요. 반원. 요 절반, 맞은편까지 반원을 쫙 돌려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1m를 내가 길이를 가진 실을 이렇게 원 모양으로 돌리면 이 원이 둘레 있잖아요. 원의 길이는 얼마가 된다? 3.14m가 된다. 즉, 몇 배? 3.14배가 된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한다? 원주율이라고 하고, 3.14, 156이 계속 나오죠. 계속 나오는데 그냥 줄여서 우리 3.14까지만 끊어서 얘기하자라고 약속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얘 원주율을 뭐로, 무슨 기호로? 파이로 약속하자. 학창시절에 다 했던 부분인 겁니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반원의 길이는 어떻게 된다? 기준 길이 만약에 반지름이 1m의 실을 가지고 돌렸을 때 3.14배가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자, 이 접혀져 있는 원을 쫙 펼칠게요. 쫙 펼치면 요런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요 반지름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요 반지름이 요런 부분을 이거 반원을 잘게 쪼개 가지고 피면 이 모양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 이 길이가 뭐가 된다? 얘의 3.14배가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 그 부분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반원도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아래쪽 반원도 이렇게 쭉 펼쳐요. 잘라서. 쭉 펼치게 되면 위아래 이렇게 빈 모양 비슷하게 만들 수 있고, 얘를 빈 공간에 이렇게 꽉 끼워가지고 잘라졌을 때 이 빈 공간에 꽉 끼워가지고 조립하게 되면은 여기가 얼마가 된다? 기준 길이 1이 되고 여기가 얼마 된다? 3.14가 된다라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원의 반이잖아요. 원의 반이니까 전체 뭐가 된다? 면적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봤을 때 이제 얘가 1일 때 3.14를 파이로 약속했기 때문에 얘가 2가 되면은 2배가 되기 때문에 6.28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R로 놨을 때 어떻게 된다? 3.14의 R배만큼 커진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단면적은 어떻게 구한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얼마만큼?
반지름을 곱하면 된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한다? 파이 R의 제곱으로 우리 뭘 구할 수 있다? 원의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원의 단면적을 구하면 아까 얘기했던 원기둥의 윗부분이 해결된 거예요. 윗부분의 면적이. 자, 윗부분의 면적이 해결되면 뭐 이제 아까 위아래에서 움직이는 길이를 뭐라고 한댔다? 행정이라고 한댔잖아요. 행정.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행정 L만 곱하면 이 원기둥 전체에 뭘 구할 수 있다? 부피를 구할 수 있고 이 부피가 뭐가 된다? 곧 배기량이 된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인 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 R의 제곱이 뭐다? 이 원의 단면적을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뭐 높이 행정을 곱하게 되면 이게 뭐가 된다? 한 기통. 아까 주사기 하나, 즉 실린더라고 표현하는 한 녀석의 배기량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우리 전체 엔진 전체의 배기량을 구하고 싶어. 그래서 아까 4기통 기준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기통의 배기량에서 4기통 이렇게 곱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다? 아, 엔진 전체에 뭘 구할 수 있다? 총 배기량을 구할 수 있구나라고 되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자, 이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진 않게 간단하게 갈 건데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죠. 왜냐면 학창시절 수학은 나 너무너무 싫어해라고 이제 그 선입견, 그런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기 때문에 수학을 보면은 울렁증이 생기실 수도 있다라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수학이 약하니까 다른 과목에서 보완을 해야 되니 이제 암기 과목 열심히 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암기 과목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요거 외우시면 돼요. 자, 다 필요 없어. 뭐야? 원의 단면적은 뭐야? 파이 R의 제곱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요거 무조건 외우면 돼요. 자, 거기에다가 뭐야? 행정. 요거 곱하게 되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할 수 있다. 요걸로 끝. 끝.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합시다. 2가 내려와요. 2가 내려오면 뭐가 되죠? 2 파이 R이 되죠. 그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가 파이예요. 자, 파이가 2개. 파이가 R이 2개. 이 파이가 2개가 되면 뭐가 된다? 원둘레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파이가 2개 되면 원둘레가 되니 이건 뭐다? 원이 둘레 구하는 공식. 그래서 자 봅시다. 파이 R의 제곱은 뭐야? 원의 면적. 자, 그 다음에 요게 2가 내려와서 2 파이 R이 되면 뭐야? 이거는 원의 둘레. 네, 원에 이렇게 실의 길이를 딱 했을 때 이 실 전체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는 개념이에요. 뭐만 알면? 여기 있는 반지름만 알면요. 자, 이거는 왜 필요하다? 원둘레는 왜 필요하다? 얘가 자동차 바퀴, 타이어라고 봤을 때 타이어 한 바퀴 굴렀을 때 이동한 거리에 필요해요. 타이어 한 바퀴 굴렀을 때 이동한 거리에 나누기 단위 시간을 주게 되면은 뭐 거리 나누기 시간이기 때문에 차속, 나중에 속도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퀴 회전수와 반지름을 알면은 자동차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나중에 셰시 파트에서 계산할 때 활용할 겁니다. 뭘로? 2 파이 R, 원 둘레로요. 자, 그리고 이제 저하고 수업할 때는 계속 파이 R 제곱 2 파이 R로 학습을 하실 텐데 혹여나 다른 문제집을 풀다가 문제집 해설을 보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나왔어. 파이 R의 제곱이 아니라 4분의 파이 D 제곱이라고 나오고 얘는 뭐다? 파이 D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 문제 풀 때 반지름보다는 뭘 많이 준다? D라고 해서 이렇게 원의 지름을 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야?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을 쓰는 공식을 그냥 준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이나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맞아요. D가 뭔데? 파이에다가 D가 반지름이 2개인 거잖아요. 반지름이 2개인 거에 제곱에 나누기 4가 되니 2는 4 나와서 R 제곱 남고 4 없어지면 결과적으로 뭐가 된다? 얘가 파이 R의 제곱하고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이 2개네. 반지름이 2개면 뭐예요? 지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위아래 같은 공식이기 때문에 다른 해설집에서 이걸 보더라도 이게 다른 게 아니구나라고 이해만 하고 계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수업할 때는 모든 풀이를 전부 다 뭐 파이 R의 제곱과 그 다음에 내려와서 2 파이 R로 정리를 해 나갈 거라고요. 원의 단면적과 원 둘레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